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12월 20일 스티뮬러스 협상을 포함한 미국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간이 지금 20일 캘리포니아 시간 늦은 일요일 오후인데요. 오늘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바로 스티뮬러스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아직 표결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양당의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보니까 타결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에 대한 표결은 내일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소식 곧이어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관련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인데요. 타이틀을 보시면 최종적으로 이 파이널 어그리먼트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의 지도부가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줬다라는 거죠. 공화당의 미치 매커넬 원내대표도 썬데이 애프터눈에 이 모든 아웃스탠딩 이슈들이 다 세틀이 됐다, 합의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하우스라고 하면은 하원이죠. 하원에서 우선 그 정부 예산, 연방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24시간을 연장하는 그 표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은 아시는 분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이 연방정부 예산안이라는 것도 오늘 썬데이 그 midnight이죠. 만료가 되는 건데 표결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하루 더 연장하는 법안을 표결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실제 연방정부에서 거의 1.4조 달러에 해당되는 이 연방정부 예산안과 9천억 불에 달하는 스티뮬러스 법안을 내일 같이 표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Relief Agreement와 Spending Bill을 먼데이에 표결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소수당 대표죠. 이 어그리먼트 자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긴급한 구제를 이 미국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한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 했을 때 구체적인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아마도 계속해서 드래프팅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동시에 내일 표결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인 거고요.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정보들, 여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도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우선 1차적으로 이 300불 실업수당 연장이죠. 300불 weekly unemployment payment가 11week니까 11주 동안 연장될 것이고요. 또한 two other unemployment program이라는 말은 이번에 팬데믹 상황에서 기존의 급여 생활자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까지 포함했잖아요. 이와 같은 확대된 자격 요건도 여전히 적용돼서 11주 동안 연장하겠다라는, 그게 아마도 4월 초까지 지급되는 그런 안으로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는 이 직접 지원에 대한 것이죠. 그 디렉트 체크,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해서는 600불로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펜던트 차일드에 대해서 또 600불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스티뮬러스 체크의 경우는 지난번 케어스 액트에서와 마찬가지로 75,000불 소득, 커플의 경우에는 15만 불이죠.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페이스아웃 되는 그런 규정이 여전히 적용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스티뮬러스 체크 관련해서 좀 더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예컨대 지난번에는 한 배우자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고 또 다른 배우자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두 배우자 모두, 두 커플 모두 체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번에는 partial payment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나 이 dependent에 대해서는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6세가 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된다. 결국 600불씩 지급되는 그 dependent child에 대한 혜택이 16세를 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 밖에도 추가된 내용으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역시 대략 2,800억 불에 해당하는 금액이 PPP, 2차 PPP로 포함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이번 그 2차 PPP에서는요,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작용 요건을 확정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업장들의 작용 요건으로서 손실을 겪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어야 된다라고 나오네요. 그 밖에도 여기 그 250억 불에 달하는 렌탈 어시스턴스, 그리고 또한 이 이빅션에 대한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그 퇴거 금지에 대한 기간도 연장하겠다라는 것.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뭐 다음 달 말까지로 연장한다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세한 그 빌 법안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요. 나오는 대로 추가로 다 별도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타임라인이 어떻게 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도 일요일 오후, 늦은 오후입니다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정확한 그 법안의 내용은 드래프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동시에 연방정부 예산안에 대한 하루 연장안이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표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표결이 되면 이에 대해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겠죠. 그럼으로써 하루가 연장이 되면 내일 드래프트가 완성된 이 릴리프 빌 스티뮬러스 패키지와 연방정부 예산안을 동시에 표결해서 통과하겠다라는 게 양당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스티뮬러스 패키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에 따라 뭐 디렉트 페이먼트, 스티뮬러스 체크라던가 뭐 PPP라던가 unemployment 이 베네핏 같은 것들이 연장이 되는데 이것으로 끝이냐? 그건 또 아직 모를 일이겠죠. 조지아의 이 상원 의원 선거가 다음 달 초에 있죠. 이 결과에 따라서 어느 당이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느냐가 결정이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는 양당이 동의하지 못하는 주요 사안들, 민주당이 주장하는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에 대한 지원안, 그리고 또 공화당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업장에 대한 라이빌리티 프로텍션 이런 것들은 지금 미뤄진 상황인 거죠. 따라서 어느 당이 조지아 상원 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는지에 따라 다음번 스티뮬러스 패키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뭐 말하자면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아마도 더 큰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뭐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진행되는 본인이 취임하기 이전에 진행되는 스티뮬러스 패키지는 다운 페이먼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일 테니까요. 결국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타 뭐 여러 가지 어떤 큰 규모의 정부 지출을 추구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하게 된다면 말하자면 더 이상의 무분별한 지출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 더 강세를 띠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조지아 상원 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이유라고도 하겠죠. 네, 한편 이 스티뮬러스 협상에 있어서 큰 틀에서는 양당이 다 동의를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주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이유로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 연준, 페더럴 리저브죠. 연준이 어떤 그 기업들에 대해 긴급 대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유지할지 말지에 대해 양당의 어떤 입장이 갈려서 이 부분이 스티뮬러스 패키지 협상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느냐로 인해 최종 타결이 지연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도 있듯이 어떤 구체적인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타결을 봐야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 또 분석 기사가 나와 있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립니다. 최종적으로는 어제였죠. 어젯밤에 양당이 동의를 해서 연방정부 Emergency Lending Program 이 페드의 Emergency Lending Program에 대해서도 합의를 봤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뭐였었냐 하면 지난 3월 달에요. CARES Act가 통과가 됐을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갔었느냐면 4,540억 불까지를 이 재무부하고요. 이 연준이 같이 협조해서 또는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연준이 스페셜 랜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대기업들로 하여금 어떤 일시적인 자금 상환의 문제 또는 크레딧 문제가 있는 그 대기업들에게 임시적인 어떤 긴급 자금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채택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왔던 게 당시에 주식시장이 아주 폭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연준 의장이 나와서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고 충분한 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그런 식의 포지션을 잡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Do not bet against the Fed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보였던 것이고 이게 실제로 잘 먹혔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연준에서는 우리는 언제 계속해서 어떤 그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도움을 제공할 의향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시장의 폭락을 예상했던 참여자들도 그거 아니겠네라고 싶어서 폭락을 막을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 하에서 연준이 지출했던 금액은 이 4,540억 불에 비해 300억 불밖에 지출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긍정적인 정책의 효과를 봤었던 거고요. 이게 연말이 되면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재무부 장관 문우신 장관은 이 남는 금액 대략 한 4천억 불 정도의 금액을 반환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공화당의 입장은 이와 같이 연준과 재무부가 의회의 협의 없이, 의회의 허가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이 랜딩 프로그램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이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와 반대로 이 정도의 어떤 재량권은 연방 그 행정부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던 건데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는 그런 시점에서 양당의 입장이 바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최종적으로는 공화당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져서요. 이번 협상에서는 지금 현재 남은 이 4천억 불 역시도 다시 회수가 되고, 또 연준이 자의적으로 이와 같은 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내년에는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뭐 이건 스timulus 협상을 둘러싼 어떤 관련 정보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이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쯤이면요, 완전히 협상이 타결된 스티뮬러스 패키지의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때 또 좀 더 자세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